대체 토론해 주세요. 네, 정성호 장관님. 예. 그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 본다. 이렇게 직접 소신을 밝히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은 이왕 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때 보안 수사권 폐지로 서민이 더 피해 본다는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어쨌든 그 보안 수사권이 유지됐을 때 그 유지된 보안 수사권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다시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다시 어쨌든 뭐 좀 바뀌었. 소신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입장 저는 뭐 변화가 그 있는 당시나 지금이나 네. 어쨌든 보안 수사 유지 폐지를 넘어서 갖고 우리 검찰 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면에 소홀함이 없게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면은 기존에는 보안수사권 존치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듯한 발언이 있다가 지금 김민석 그 전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면서 갑자기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확 틀었다는 느낌을 국민들도 받고 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의 치안이랑 민생보다 지금 민주당 정당대회에서의 구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뭐 보안수사권 존치가 보고를 했을 때 보안수사권 존치가 어느 정도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전면 폐지가 국민의 치안이나 민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 갖고 제가 대통령께 따로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이건 총리실에서 주관해 갖고 아니 중요 만들었기 보고니까 때문에. 직접 뭐 총리가 보고를 하든 장관이 보고를 하든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일관된 입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공수처 중수청 설립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큰 악들, 범죄 좋습니다. 대응 역량이 줄어서는 좋은데요.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네. 지금 제가 간단한 질문이에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찬성하느냐, 장관은 찬성하느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장황한 설명이 뒤로. 근데 정부의 옵니다. 입장은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로 결정이 됐으니까 따른다고 하는 것이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느끼고 있어요.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말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관도 사의 표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까 지금 민주당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7대 범죄 검찰에 부분 송치한다는 거 저는 대책으로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치하는 범위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현행 민주당 당론이 옳습니까?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갖고 제가 그 전에도 좀 답변을 드렸지만은 과연 그게 적절한 범위인지를 좀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내셔 갖고 정말 빈틈이 좀 없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등은요 전체 범죄 비율에서 엄청나게 적은 비율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범죄 제명에 대해서만 피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훨씬 피해자가 많은 거는요 보이스피싱, 다단계 같은 전문 사기 범행 이런 사건일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중 피해 사건 외에도 정치인 뇌물 받은 거, 마약 사건, 간첩 사건 이런 것들 왜 검찰에서 못 들여다보게 합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부분적으로 뇌물, 마약, 간첩 이런 사건들을 빼고 송치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에서 이해 충돌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다중 피해 사건이 전문적인 범행일수록 보안 수사권 존치가 좀 저는 필요하다는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한번 말씀해 봐주세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의원님 견해 그 부분은 좀 동의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그 경제 범죄들, 보이스피싱이든지 다단계 사기 사건이든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여야 의원님들께서 좀 검토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아신 거예요.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강간 살인마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견제하는 현재 세력이 있고 견제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경찰이 버젓이 지금 증거를 직접 인멸하고 그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이 그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보도가 되는 판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나면은 거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예 감독을 포기하고 방기해서 되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도 좀 소신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경찰과 검찰, 뭐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국가 전체의 수사기관들이 상호간에 충분히 견제되고 서로 통제될 수 있게 그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축소되지 않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셔갖고 국민들의 의견을 좀 잘 전달해 주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검사가 보안 수사 안 하면 수사가 안 됩니까? 뭐 어떤 범죄도 마찬가지죠. 그거야. 아니, 네.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를 안 합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자, 피해자가 따로따로 돼 있었을 때 이게 피해자가 다중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서로 다 나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에 있어서 이걸 개별적으로 보면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잘 안 보였을 때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게 사기구나 하는 경우가 밝혀지는 게 예상외로 많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은 사기입니다. 따로따로 봐도 사기고 모아서 봐도 사기입니다. 어떻게 보이스피싱이 사기가 모아서 봐야 사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로 봤을 때 지금 전체 사기의 범위 문제는 그렇지 뭐냐면 않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오해하시지 않게 1. 피해자가 있고 범죄자가 있으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이게 범죄 문제가 있으면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것을 기소해서 재판으로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더 이걸 기소하기에 부족하면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해라. 지금 이거는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통해서 직접 하던 수사를 경찰을 통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범죄를 수사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제도는 그리고 이 안에 약자의 이야기, 약자의 권리 그리고 또 이게 혹시나 놓쳤을 경우에 이 신청을 통해서 또 송치돼서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보안 수사를 안 하면 범죄자를 수사를 안 합니까? 기본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그걸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그게 재판에 넘어갔을 때 법원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법원에서 또 증거를 요구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손소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오늘은 좀 놓고 우선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실 때 하시죠. 위원장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자 위원장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곡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 왜곡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이것을 마치 수사가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토론하겠습니다. 대체 토론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의사진행 발언 없이 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쯤 해서 가는 것으로 하시죠. 저도 오래 기다렸거든요. 자, 다음은 토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좀 이따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고요. 손소리 의원님, 네,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네네. 지난 전체회의 때 저희가 국민의힘 최영중 전 시의원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이후에 또 보고 받으시거나 살피신 게 있으십니까? 네,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네. 그 담당했던 검사 그 또 지휘라인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여러 말씀들을 하셔갖고 저희 내부적인 조사까지도 대충 마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저번 전체회의 전 오전에 가서 뵙고 왔고 전체회의를 하는 중에 청주지검에서 브리핑을 했고 다녀와서 한 이틀간 이제 뭐 경찰 쪽에도 확인해보고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데 사실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설명을 다 하지 않음으로써 저희에게 설명을 좀 부실하게 하신 게 있거든요. 청주지검에서 특히나 이제 저는 사실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최영중 전 시의원이 벌인 범죄의 심각성이 대단히 중대한데 구속이 아직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경찰의 여러
보고 문건으로 피해자에게 접촉하려는 정황도 확인이 됐는데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되어서 지금 최영준 시의원이 구속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공방할 때 특히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차장검사님이 말하는 방식은 경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핑퐁이 되는 걸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검사든 경찰이든 아동에 대한 성매수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한 번 더 당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강력하게 저희가 저희 의견을 전달했고요. 좀 신속하게 경찰에서도 영장 청구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고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동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고 의제강간을 혐의를 받는 자가 공천까지 받아서 시의원 당선까지 된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그렇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정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월 3일도 그렇고 4월 3일 윤석열 탄핵까지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도 달려오고 여의도로도 달려오고 한남동으로도 달려와서 저는 내란을 진압하고 정권 교체도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란을 진압하는 응원봉 그리고 키세스라고 불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기소가 벌어지고 벌금이 나오고 한남동에 달려갔던 교사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나와서 내일 모레 지금 전북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좀 최근에 그 내란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쨌든 그 집행 거부 뭐 일련의 그런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입건돼 갖고 처벌이게 처했다는 얘기를 아주 최근에 들었습니다. 들어가고 좀 상황 파악을 지시했고요. 예. 저희들 어떻게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검찰이 팔 수 있는 조치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벌금이 나온 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 뭐 접수를 받아본다거나 이런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7월 28일에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사에 대해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지금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1월 3일부터 1월 6일 그때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구속되지 않겠다고 체포되지 않겠다고 한참 난리를 치던 그때예요. 그때 한남동에 시민들이 달려와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란을 벌인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교사가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 이렇게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 일련의 내란 청산에 나섰던 국민들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 사실 오히려 이걸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후에 헌정유린 사태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나서겠나? 이재명 정부가 이런 시민들의 행동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보시고 꼼꼼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간사님 그 대체 토론하시면서 아까 의사진행 발언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더 드린다고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부터 1분 하겠습니다. 점잖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의사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주관적인 개입이 많습니다. 의원이 질의를 할 때 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지금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본인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모든 의사 진행에 다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물론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것은 정식으로 5분 시간 내에서 신청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관여하는 그 정도가 허용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얘기하고 그렇게 의사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점잖게 우리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 네네. 자, 보완수사권 즉 기능이 뭡니까? 보완수사권 왜 필요합니까? 예, 뭐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결돼 있는지 안 됐는지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증거 수집돼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완수사권의 가장 큰 목적은 인권보장적 기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판은 3심을 하잖아요. 내가 억울한 것이 있으면은 항소해서 다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상고까지 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피해자건 피의자건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이건. 근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경찰이 1차 수사한 것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을 때는 검찰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경찰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검사한테 가서 얘기해라 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처음 수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그게 보완수사권입니다. 그 2차적인 수사권이죠. 이 인권보장적 기능이 있는 거를 전면 폐지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도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몇 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도 발의했고 다른 의원님도 발의를 했어요. 여기에 의견 진술 기회, 사실 확인, 조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또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보완수사를 폐지해버리니까 그 공백이 생기니까 이걸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자, 사실 확인, 의견 조회, 면담 이것과 임의 수사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임의 수사입니다. 그럼 차라리 임의 수사는 가능하도록 하고 강제 수사는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라도 하든지. 이건 수사를 못하게 아예 보완 수사를 못하게 한다고 해놓고는 이런 방식으로 임의 수사 방식을 열어놓는다라는 것은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데 이렇게 큰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인권보장 기능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국민의 대다수가 이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보완 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를 폐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2배, 3배 많은 분들이 존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들,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경찰이 살인마의 편에 서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똑같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고 도대체 누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까? 장관님, 이 장관으로서의 정무적인 판단을 떠나서 한 법률가로서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보완 수사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폐지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뭐 그러한 그 우려들을 저희 고려해 갖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네. 자, 그 부분도 저는 대단히 장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논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논의하지요. 근데 주무부 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자기 의견이 있어야죠. 여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 그게 주무부 장관으로서의 태도입니까? 근데 정부의 입장은 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폐지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폐지했을 때 우리도 뭐 폐지하는 그 자체만 봐서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충분히 보완해 갖고 보완수사 폐지 원칙은 관철하면서 지금 나오는 여러 보완했다는 가지 겁니다. 보완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사회적 약자 몇 개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주진우님 적절히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범죄들에서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사회적 약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회적 약자의 범죄 피해자는 더 보호를 해야 되지만은 범죄를 피해를 보는 모든 사람들 다 피해자입니다.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지. 일부에 대해서만 특정해 주겠다. 그걸 선택적으로 범죄를 보면 안 됩니다. 예, 장관님 건강 나쁘시다고 그러는데 건강이 나빠졌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게 불합병이 돼가지고 건강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장관님 마음속에는 그게 다 쌓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안수사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걸 여러 번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게 아까 쌓여갖고 명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법무부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로한 탓도 있고요. 제가 뭐 제 얼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박형수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입니다. 국회법. 아니 이걸 오늘 정리해야 합니다. 간사와 위원장의 위상은 달라요.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보고도 드릴 겸 위원들께 말씀드리는데요. 국회법 4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이 왜 위원장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러분 여기서는 보안 수사는 왜 보안 수사인가요? 법무부 장관님. 그 형사소송법에 보안 수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 형사소송법에 보안 수사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게 확증되었고 그래서 경찰이 1차 종결하고 검사에게 송치를 합니다. 검사는 이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소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할 때 보안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사소송법에 없는 보안 수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공소청법에 검사의 수사는 삭제되어 있고요. 검사가 하던 수사는 어디로 갑니까? 법무부 장관님. 예, 일차적으로는 경찰이 합니다. 그리고 중대범죄 관련해서는 중수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검사가 하던 중대범죄 7개의 중대범죄입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나 수사관 역할을 하던 사람들, 일 잘하는 경찰 등이 모여서 또 하나의 수사기관을 만들게 된 겁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국민 여러분 그 중요한 수사들은 수사를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안수사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 보안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검사가 하는 보안수사는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저 경찰 못 믿겠어 라고 할 때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에 이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기관을 달리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제도는 수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사는 제대로 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전체 그리고 검사가 하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장난치지 말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지 말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자라고 해서 10월 2일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같이 출범한다. 이 법안은 벌써 2월에 통과되었다. 이 법안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형사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법무부 장관 좀 말씀하십시오. 네,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다음은